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는 꽃샘추위로 다소 추웠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덱스코에서 부산 국제아트페어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저에게 문의를 하신 분이 몇 분 계셔서요. 자, 저희 나노리파이는 경영 컨설팅 및 컨설팅을 하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컨설팅의 취지를 삼고 있는데, 현재 미술 시장이 성장하면서 미술 금융 시장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나노리파이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관련돼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취지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21년 4월 3주차 영재리파이 시작합니다. 쿠팡이 싱가포르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약 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한 쿠팡이 창업 11년 만에 처음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서는 것이며, 참고로 동남아시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약 620억 달러, 하나로 약 70조 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잠정치는 매출 15조 9,969억 원, 영업이익 1조 5,520억 원으로 이는 2011년 2분기 이후 최대 실적입니다. 포스코의 이러한 실적은 철강산업 시황 회복을 의미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럽연합이 향후 5년간 8,060억 유로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대규모 채권 발행은 단순한 대규모 채권 발행의 의미를 넘어서 현재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미국 국채와 경쟁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금융시장에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비주류로 출발한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에 편입되는 사건이라는 차원이며, 이 부분은 암호화폐 현황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판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금융 분야의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보이네요. 동남아의 우버로 불리는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 그랩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장 방식은 현재 열풍이 불어 미국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스펙 상장 방식이며, 스펙 상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랩이 현재 추세대로 상장을 하게 될 시 추정되는 기업 가치는 약 396억 달러, 하나로 약 4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국내 기업 또는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를 많이 한 상태로 그랩의 상장으로 국내 기업 투자 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그룹이 중국 정부로부터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 2,800만 위안, 하나로 약 3조 1,100억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반독점법 위반 처벌은 중국 정부가 주로 퀄컴과 같은 외국 기업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었는데, 자국 기업에 이러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정말로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이 사회 전반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빅테크, 대형 정보 기술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판단됩니다. 짧은 동영상 서비스로 유명한 틱톡을 운영하는 중국 바이트댄스가 2분기에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큰 규모의 증시 상장 사건이라는 것을 넘어서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중국 대기업인 바이트댄스가 왜 중국 증시에 상장을 하지 않고 홍콩 증시에 상장했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알리바바 그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은 부분입니다. 즉, 중국 바이트댄스의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기타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소식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이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쟁 소송에 대해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SK가 LG에 합의금 2조 원을 배상하는 것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장 주관사 선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위한 예비 심사 청구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뱅크 측의 목표 기업 가치 평가는 20조 원 이상입니다. 시티은행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몇 개 국가에서 소비자 금융 부분을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제 시티은행에서 일반인들이 예적금을 가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2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지역은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에서 노동조합 결성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독일이 시스템 반도체에 4조 8천억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좋지 않은 환경이 형성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가 CPU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CPU 최강자인 인텔에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계 최대 제조 혁신 전시회인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 하노버 메세 2021이 12일 온라인으로 개막했습니다. 참고로 하노버 메세는 올해 74년째 열리는 행사이며 매년 연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를 능가하는 제조 분야의 세계 최대 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4월 3주차 경제 2파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